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정말 새해가 돼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금년에는 작년이랑 다르게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약회사는 이제 외국계 제약회사는 연말에 오피스 클로징을 하는데 제가 그때 아이들을 정말 밀착 놀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몸살이 났는지 정말 1월 초에 몸이 많이 안 좋았어서 제가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라고 혹시 걱정을 하신다면 저희 아이 유치원에서 선제적으로 방학이 끝나고 코로나 검사를 부모와 아이가 다 해서 내도록 되어 있어서 검사도 다 했는데 음성이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인생은 40부터님 반갑습니다. 인생을 저도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한 해 한 해가 다른 것 같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힘든 느낌이 가끔은 듭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게 비욘디를 하기 전날이나 그날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늘 아재 농담처럼 눈온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이 몸무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실은 몸무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요즘 굉장한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요맘때부터 다이어트를 되게 빡세게 했어서 작년 요맘때, 작년 한 2, 3월 영상과 지금을 보면 그때 얼굴이 정말 조망만하다는 거를 느껴서 정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려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 같은 고민을 아이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금년에 되는데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키가 크면서 아이가 굉장히 마르고 특히 팔다리가 얇았었는데 점점 토실토실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도 뭔가 자기가 옛날에 입던 옷이 옛날만큼 예쁘게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함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희 딸은 그렇게 과체중은 아닌데 주변에 보면 과체중이라든지 비만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위한, 그리고 제 주변에 엄마들에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요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과체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 회에서는 제가 오히려 저가 한 번 해보고 싶은 몸무게인 뭘 먹어야 살이 찔까라는, 오히려 이제 저체중인 아이들은 또 살이 찌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생은 40부터님 맞아요. 예전에는 먹으면 키로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게 고3 때 대학 가면 다 살 빠져. 네, 대학 가도 살이 안 빠지고 정말 피나게 노력을 해야 살이 빠지더라고요. 살은 다 키로 가. 근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이미 저의 부모님, 정말로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게 풍족하지 못했고 그랬었을 시기에 해당하는 말이고, 이제는 너무나도 과체중이 많아지고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점점 과체중과 비만의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살이 쪄야 키로 간다는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에 작년 중반쯤에 뉴스가 나왔었어요. 코로나가 되면서 비만 아이들이 늘어났다. 근데 비만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살만 쪘느냐? 그렇지 않고 청소년의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간경변증,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병들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물론 지금 살이 찌는 거가 장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성인이 돼서 이러한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청소년 때부터 이미 그러한 병들이 걸려서 이 병들을 계속 가지고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게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코로나에서 살 찌는 경우가 더 많아질까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은 예전만큼 놀이터에 나가지도 못하고 학원, 예를 들면 저희 딸도 수영 학원을 가는데 코로나 걸렸다? 한 친구가 왔다 갔다? 그러면은 문을 닫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또 운동을 못하고 날씨도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안 좋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도 재택이 많고 아이들도 줌으로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적인 운동량이 줄어들고 또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모니터로 공부를 하니까 애들이 계속 간식을 먹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줌 할 때 보면 옆에 귤 껍질이 쌓여 있어요. 어쩔 때는 말랑카오 껍질이 쌓여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간식을 조금 아이들이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좀 건강한 간식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비만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전국 초, 중고 건강검사 결과를 분석한 그래프인데요.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학생들도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남학생들의 과체중 및 비만 증가율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남자 여자에서 다 증가하지만 남학생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자기의 외모에 스트레스를 받고, 물론 남학생들이라고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여학생들이 조금 더 외모와 몸무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크롱프렌즈님 정말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크롱프렌즈님은 저한테 계속 댓글을 남겨주시기 때문에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고수진님 맞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걸어야 되고, 저는 안타깝게도 1층에 살고 있지만 뭐 2층이나 6층에 있는 저희 친척집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계단으로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서 운동 얘기를 좀 같이 할게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서구화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제는 비만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 친구들의 빨간 적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체중을 어떻게 재야 될까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같은 나이라 그래도 예를 들면 만 1살이 안 됐는데 1개월짜리 아이와 11개월짜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체중 기준을 성인과 같이 일단은 BMI라는 기준으로 하는데, 바디 매스 인덱스, 그래서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검색을 해보고 보시면 네이버에 가보시면은 이제 체질량 지수 뭐 BMI 계산기 하시면 이렇게 계산기가 나와요. 근데 꼭 여기 말고도 많은 어플이라든지 또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는 다르게 몸무게와 키가 킬로그램과 센티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외국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실 때는 이거를 몸무게와 키를 바꾸셔야 돼요. 그 다른 단위로. 그래서 그러한 조금 포인트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검사를 한번 측정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성인들도 이제 BMI를 재죠. 저도 작년 말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 BMI가 몇인지 이렇게 봤는데, 비만학회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22 정도일 때가 가장 건강한 몸무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소아는 조금 성인과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비만학회에서 지수가 22일 때 건강하지만 25가 넘으면 이제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동양권 사람들은 아무래도 외국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체질량 지수가 많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선 23으로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BMI가 22일 때가 가장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수치에 맞춰서 몸무게를 조절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여기에 만 나이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계산기에서는 만 나이로 계산을 하게 돼 있지만 CDC라든지 미국의 어떠한 일부 사이트에서는 몇 년, 몇 개월, 그래서 개월 수까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월 수까지 넣어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한테 받은 키와 몸무게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키가 140 정도고 몸무게가 36인데 만 9세 정도 된대요. 그래서 계산을 딱 눌렀더니 18.37 정상. 요거는 성인 기준의 수치고요. 요 밑에 보시면 우리 아이가 상위 몇 %에 속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여성 상위 75%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애가 1%, BMI가 적은 애가 1%, 그 나이대에서 가장 많은 애가 100%일 때 키를 세워보면은 75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BMI 퍼센트 레인지가 5%보다 작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저체중입니다. 그리고 5%에서 84%다. 그러면 굉장히 건강한 범위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85%에서 94% 사이다. 이렇게 되면은 과체중. 그리고 95% 상위 5%이다 하는 경우에서는 아이가 비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절대적인 수치도 참고를 해야겠지만 그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퍼센트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끔 BMI를 계산을 안 하고 예를 들면 키와 몸무게를 이제 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의 몸무게가 상위 70%다. 그러면은 엄마 걱정을 하죠. 우리 아이가 반보다 평균보다 높으네 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만약에 이 아이의 키가 90%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키에 비해서 몸무게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꾸로 이 아이의 몸무게가 50%일이다. 근데 키를 쟀더니 20%일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몸무게는 50인데 키는 밑에서 20이니까 오히려 몸무게가 키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것,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그때도 상담을 하면서 너무 많이 몸무게가 나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이가 조금 통통하다라고 느껴지면 이러이러한 관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롱프렌즈님, 첫째도 비만이요. 마이쮸 제티. 네, 그 제티가 되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때 기억을 해보시면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저는 국민학교일 때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 때 졸업을 했는데 하얀 우유를 급식을 무조건 점심 전에 먹었었어요. 한 10시 몇 분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얀 우유를 못 먹는 친구들은 네스퀵이나 이러한 빨대로 쭉 빨아 먹으면 우유가 뭐 딸기 맛, 바나나 맛, 초코맛으로 변하는 이러한 가루들을 타서 먹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아이들의 치아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너무 단 부분으로 칼로리라든지 또는 이제 몸무게를 조절하는데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저희 큰아이가 하얀 우유를 싫어해서 코코아를 타줬는데 저희 남편이 이런 거 조금 적게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에게 제가 설탕을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굳이 하얀 우유를 먹기보다는 우유 대신 두유를 먹어도 좋고 또 두유를 싫으면 완전 영양식품도 되게 많잖아요. 계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꼭 우유를 고집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무게에 대한 속설을 좀 볼게요. 아까 말씀하셨죠. 살이 키로 가니까 살이 쪄도 괜찮아. 이 얘기가 아마 인생은 40부터께서 말씀 주신 질문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비만이었다가 키가 크면서 살이 빠지는 원리. 이게 옛날에 비만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조금 갑자기 살이 좀 통통해졌다가 살이 빠지는 경우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특히 이 부분은 사춘기에서 되게 많이 도드라지는 양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춘기 직전에 조금 통통하게 살이 오릅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 사춘기가 되면서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의 사춘기가 촉진이 되게 되는 거죠. 사춘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키가 다시 한번 엄청나게 스포트를 이루면서 자란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영아기 때 갑자기 키가 한번 컸다가 그 이후로는 조금 키 크는 속도가 둔화됐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다시 키가 크는데 요때에 통통해지면서 그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사춘기가 촉진이 되고 그러면서 키가 크는 경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크면서 또 살이 어쨌든 길어지니까 그 통통했던 게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속설은 이제 200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과체중 어린이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조금 통통해졌다가 키가 크는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부분은 그 지방세포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그냥 그대로 살이 통통한 과체중 아이로 되는 경우가 요즘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살이 키로 가니까 살이 쪄도 괜찮아 라기보다는 더 건강한 음식을 더 골고루 먹으면서 키가 클 수 있도록 아이가 정상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DX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은 저도 많이 옛날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유를 많이 주면 키가 큰다. 물론 우유 안에는 굉장히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식품이라고 얘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하루에 우유 2컵 정도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칼슘,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지 양질의 지방들 같은 경우에서 좋은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유를 과량을 섭취를 했을 때는 오히려 철결핍성 빈혈이 생길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또 우유를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서는 우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끼니를 적게 먹으니까 밥때가 지나니까 뭘 먹겠어요? 그 다음에 간식을 먹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를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를 키우기 위해서 우유를 많이 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유당 불내성증 때문에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는 경우, 우유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아픈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우유를 고집하지 마시고, 우유 대신에 다른 두유라든지 또는 요즘 여러 가지 곡물들로 만든 우유들도 있기 때문에 대체 음료수들을 조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유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 음료수 안에 과연 일단 너무 달다 하면은 설탕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단 두유라든지 음료들은, 특히 초코가 들은 음료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 몸무게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유가 과장됐다라기보다는 우유가 이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7, 80년대에 정말로 음식이 조금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았을 때 좀 상대적으로 덜 먹는 친구들에게는 완전식품으로서의 효과가 있어서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라는 논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살이 찌면 키가 큰다라는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그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루 2컵 정도 우유를 2컵 정도는 괜찮은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이렇게 750ml 정도 돼 있는 우유를 2통씩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유당 불내성이 없고 우유를 굉장히 좋아했어서 정말 물보다도 우유를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 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62
163 대회용이고 얼마 전에 재니까 161.8이 나와서 되게 마음이 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음식 자체 어떠한 음식 이거라기보다는 골고루 많이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저지방 우유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제가 옛날에 국제진료소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왔었고, 늘 자기는 뭐 로우 팻 밀크라든지 뭐 넌 팻 밀크를 먹는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저도 예전에 배우기로 비만인 친구들한테서 우유를 권장을 하려면 저지방 우유를 먹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러한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되게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2년 전에 한 연구, 작년도에 발표된 것 같은데요. 캐나다에서 이제 논문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우유와 키에 대한 논문들을 막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먹인 친구들, 그리고 그냥 일반 홀밀크를 먹인 친구들을 비교를 했는데, 일반 우유를 먹인 아이들에서 더 비만도가 높았다라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유에서 지방을 제거한 저지방 우유를 섭취하는 경우 비만의 위험도가 오히려 감소하지 않았고, 또 거꾸로 저지방 우유가 비만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도 특별히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제거하지 않거나 첨가하지 않은 그냥 일반 우유를 마신 18개의 연구에서 오히려 거꾸로 비만이나 과체중 위험도가 감소했다, 이러한 논문들도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논문이라는 게 물론 전향적으로 너는 일반 우유 먹어? 너는 저지방 우유 먹어? 내가 몇 년 후에 너네 몸무게가 어떤지 볼게? 이러한 연구들도 있겠지만, 많은 연구들이 거꾸로 지금 비만인데 이러한 친구들을 분석을 한 후향적인 연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어떻게 보면 저지방 우유를 먹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부모가 비만하거나 아이들이 비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는 편향된 선택적인 어떠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저지방 우유가 살이 안 찌게 해준다라고 연결을 짓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조금 통통하고 과체중인데 아이가 우유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할 경우에서는 굳이 홀밀크보다는 저지방 우유를 주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만해지지 않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성인도 저지방 우유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뚱뚱하면 우리 아이도 뚱뚱할까요? 요거는 되게 키랑도 좀 비슷한 주제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키가 작으면 아이도 키가 작을까요? 엄마나 아빠 중에 하나 키가 크니까 우리 아이는 키가 크겠죠? 이거는 되게 100%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경향성을 살펴보면 부모님 두 분이 둘 다 비만한 경우에서는 아이가 비만일 확률이 50% 이상이고요. 이 아이가 결국 사춘기가 됐을 때 계속 비만 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80%까지 많게는 보고가 되고, 이 아이가 결국 성인이 됐을 때 계속 비만일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비만이라는 요소는 유전적인 요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얘기를 하니까 자꾸 사례가 드네요. 제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가끔 이제 좀 통통한 축이다라고 제가 제 자신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만 5살까지는 너무너무 갈비뼈로 기타를 칠 정도로 말랐었다라고 부모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공원 한 바퀴를 돌아야 밥 한 숟갈을 먹는 아이였는데, 제가 저희 아빠께서 이제 박사 후 과정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2년을 가셨는데,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몸무게와 키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영어 회화를 공부하러 가시는 동안 아빠가 맥도날드의 놀이터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애도 놀릴 겸 또 저희 둘째 아이가 굉장히 토종이기 때문에 뭔가 미국 음식도 먹여주고 싶고 제가 워낙 안 먹었었기 때문에 해피밀을 시켜주셨대요. 그러면 저희 토종 남동생이 먹다 남은 해피밀까지 제가 다 먹어서 통통해지고 키도 그때 안 먹다가 먹으니까 많이 컸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 제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제가 이제 몸무게가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부모가 뚱뚱하다는 말은 부모님이 운동도 상대적으로 덜 하시고 상대적으로 음식 습관도 인스턴트를 과하게 좋아하신다든지 음료수를 너무 좋아하신다든지 아니면 단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야채를 싫어한다든지 어떠한 생활 습관이 있고, 저도 해봤지만 나는 이거 먹기 싫은데 너는 먹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부모의 여러 가지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아이들이 대부분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서 그러한 경향성이 생긴다는 거죠. 키 같은 경우에서는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습관 그리고 유전자가 모두가 골고루 작용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키보다는 몸무게 측면에서는 생활 습관이 유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화 비만 왜 안 좋아요? 좀 애가 뚱뚱하고 좀 보글보글하면 보기 좋잖아요. 이러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소화 비만은 지방 세포 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말랐다가 성인 때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는 지방 세포 자체가 증가한다기보다는 지방 세포 사이즈가 증가를 한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소아비만 같은 경우에서는 지방 세포 수가 증가를 하는 비만이 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계속 지방 세포 수가 정상 몸무게인 사람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더 살이 찌고 그 상태가 유지되고 더 고도 비만이 될 확률이 더 높다,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도 1차 키 성장에 스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만 3세 정도까지 그 스포트가 지나가고 나서 만 4세에서 7세의 시기는 지방세포수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왜냐하면 이때는 키 성장이 상대적으로 덜 되면서 지방세포의 숫자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 만 4세에서 7세 시기에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체중이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세포 수를 관리해주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때 아이들의 식습관을 굉장히 잘 잡아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화 비만이 빨리 생기면 사춘기가 빨리 오죠.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 여러 가지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사춘기가 앞당겨지는 거죠. 사춘기가 앞당겨지는 것 중에서 우리 엄마들이 현실적으로 걱정을 하는 건 키가 빨리 멈추기 때문에 굉장히 외모가 중요한 이 시기에 요즘 정말로 키 크는 수술을 하는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키 크는 수술이 어떻게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죠? 생뼈를 잘라서 그 스페이스에다가 뭔가를 이제 채워넣고 잘린 만큼 뼈가 자라도록 해주는 게 키 크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술을 해서까지도 키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가 빨리 오면 키가 빨리 멈춘다는 부분도 있지만, 사춘기가 빨리 오면 여러 가지 성인병들에 있어서도 더 앞당겨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점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가슴에 몽우리가 빨리 지고 싶어서 엄마한테 맨날 확인받는 친구들, 오히려 빨리 가슴이 나오고 싶고 빨리 사춘기가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요즘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춘기가 좀 빨리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스포츠 브라를 하면 남자애들이 그렇게 뒤에서 잡아당겼어요. 근데 요즘은 그건 성희롱에 포함이 된다면서요. 근데 하얀색 티셔츠를 입으면 이렇게 뒤에 러닝 셔츠가 반 잘린 것처럼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애들이 그걸 잡아당기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맨날 움츠리고 좀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좀 내가 아이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나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당뇨, 고혈압, 지질 이상 혈증, 지방간,
혈관 질환들, 심장 질환, 너무 다양한 합병증들, 이런 대사증후군들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 때부터 빨리 생기기 때문에 어렸을 때 생길수록 더 뭐라 그래야 되죠? 더 관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합병증들도 더 빨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우리가 소화 비만을 잘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와 자녀는 같은 식사 패턴과 생활 환경을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주말에는 원 없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숙제를 다 하면 정말 몇 시간 동안 오랫동안 테레비를 보게 제가 좀 해줘요. 아빠랑 게임 같은 것도 같이 하게 해주고. 근데 그렇게 될수록 저희 아이들이 옛날에는 싱싱이도 밖에서 타고 자전거도 타고 저랑 놀이터 가서도 놀고 그랬는데 그러한 미디어의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서 확실히 밖에서 노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만 뭘 하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걸 위해서 부모가 같이 관리를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아빠는 케이크 먹으면서 아이한테 너는 먹지 마, 너는 야채 먹어 라고 얘기를 하고, 아빠는 야채를 안 먹고 브로콜리를 다 골라내면서 아이한테만 브로콜리 먹으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는 결국 부모가 관리를 하면서 같이 가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친한 집이 있는데 저희 큰딸이랑 그 집 큰아들 친구고 둘째 딸이랑 둘째 아들 친구고, 제 이제 우아클에서 이제 김지원 선생님으로 이제 중2보다 무서운 초등학교 2학년 해서 심리 얘기를 하는 엄마가 계신데, 그 집 아이 남자애가 키가 굉장히 커요. 발이 저보다 크더라고요. 245고 키도 140 중반대고 이제 아이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덩치가 커가면서 그 아빠가 하신 게 뭐냐면 새벽 6시 반에 아이와 함께 마스크를 끼고 한강 운동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아이가 키가 더 삐죽 크고 살이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모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저는 저희 아이가 뭔가 통통해지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아이와 운동을 할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와 자녀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크롱 프렌즈님이 저를 땡기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아니시겠죠? 네. 신종수님, 키 크게 하는 수술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외모가 다인 세상이 어떻게 보면 어쩔 땐 된 것 같아서, 정말 그런 게 있대잖아요. 뭐 사주를 봐서 무슨 어떻게 성형을 하는 게 이런 것까지 컨설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정말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내 얼굴과 내 표정은 내 삶이 만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 코가 높고 내 키가 크다고 해서 내 능력이 그만큼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외모에 집중을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지양시키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순신님, 맞습니다. 책 안 읽으면서 책 읽으라는 부모가 적은 것 같은데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그 안에서 내가 먼저 본보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조금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까요? 늘 말하는 건 이제 모유수유인데요. 모유수유를 하면 비만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모유수유를 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봤더니 비만도가 낮더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할 수 없이 모유수유를 못하는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분들까지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되도록 모유수유를 하시고, 한 논문에 따르면 6개월 모유수유를 한 친구들이 6개월 이상 안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비만도가 더 낮더라. 그렇기 때문에 모유수유는 엄마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만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이상을 넘는 건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엄마의 여성으로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생 후 3개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통 3개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안 쓰시는 분들은 직장으로 가시기 때문에 직장에서 유축을 하고 이걸 얼리고 하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먹는 것으로 상을 주지 말자. 예를 들면 너 이거 하면 먹을 거 뭐 줄게. 그래서 리워드가 먹을 게 되는 것을 막아주십사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가 수학 숙제 풀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수학 숙제 풀면은 뭐 오늘 뭐 더 먹게 해줄게. 이러한 부분은 조금 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일 주스, 설탕 많은 음료수를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온 음료, 무슨 캐릭터가 들어간 음료, 그 다음에 주스들, 그 다음에 뭐 무슨 맛이 나는 우유나 두유, 이런 것들에는 필요 이상으로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먹여주는 게 가장 좋고요. 할 수 없이 먹어야 된다면 그 횟수를 굉장히 미니멀하게 그리고 양도 적게 해 주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과일 주스를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서 사놓기는 하는데 아이들한테 줄 때 물을 조금 타서 희석시켜서 주는 경우, 그리고 얼음을 넣어서 얼음이 녹으면서 희석시켜서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한하고 줄이고 안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식사하는 거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유튜브나 아이패드, 나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습관을 안 기른 것을 굉장히 저는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옛날에 저 의과대학 다닐 때 소아정신과 신희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엄마가 불편한 게 아이들한테 가장 행복한 거다. 엄마가 편한 게 아이들한테 안 좋은 거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과자 던져주고 사탕 던져주고 영상 많이 보게 해주면 엄마는 너무 편하죠. 엄마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밸런스를 맞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제 주변에 모든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하면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고 삼키고 씹고 계속 섭취를 하기 때문에 자기 양보다 과잉되게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영상을 보면서 음식을 먹는 아이들은 그만큼 활동량이 적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물론 식당에서 영상을 봐서 활동량이 적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영상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는 너무 확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이 좀 많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여주실 거면 이어폰은 필수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정도로 볼륨을 키우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엄마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되게 많은 남을 고려하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식당에서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준다? 하나의 옵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소리까지 키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하루 3끼 식사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식사를 줄이지 말고 간식을 줄이세요. 아니면 간식을 주지 마세요. 그래서 간식을 건강한 간식으로 바꾼다거나, 그래서 특히 빵이나 어떠한 단음료수를 간식으로 주기보다는 과일이나 야채를 가지고 만든 그러한 간식들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하루 3끼는 정말로 영양소 골고루 충분히 아이가 배가 든든하도록 먹는 게 중요하고, 특히 아침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을 먹는 아이들이 두뇌 회전도 더 빠르고 성적이 좋다라는 그런 논문도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아침을 먹어야지 아이가 상대적으로 간식이라든지 다른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을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 3끼 꼭 먹고, 특히 아침은 먹어주자. 그리고 통곡물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잡곡을 많이 섞어줘라. 잡곡을 많이 섞어주면 제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맛이 없어서 안 먹는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100% 통곡물이나 잡곡은 아이들이 되게 뻑뻑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비율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가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야채는 되도록이면 생야채가 좋지만 아니면 데친다든지 찌는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기름으로 하는, 예를 들면 토마토라든지 시금치 이런 부분들은 기름으로 요리를 하셔도 영양소가 뭐 좋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튀긴 것 기름을 쓰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찌거나 데치거나 삶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고기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게 무수분 수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찐다든지 데쳐서, 그래서 기름기를 빼주고 주는 것도 고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특히 생선을 좀 많이 먹여주세요. 오메가3가 포함된 등푸른 생선들을 많이 먹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시 나왔네요. 패스트푸드 제한하고 음료수는 금지. 그래서 패스트푸드는 특별한 날에 먹는 거죠. 대신에 치팅데이에 너무 과식을 하지 않도록 양도 같이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닌텐도가 있어서 닌텐도 링핏을 제가 딸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줄넘기를 같이 한다든지, 저는 저희 큰딸이랑 계단 오르기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여서 13층까지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5분 만에 13층으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번 왕복까지 내려오는 건 안 하고 올라가는 것만 2번 했었는데요. 오히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단을 오르거나 줄넘기를 하는 게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요가, 요즘 정말 유튜브 찾아보면 아이들을 위한 운동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운동 전문가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운동을 좀 같이 찍어보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굴 나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 하셔서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꼭 언젠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주 5회 이상 하는 게 좋고,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그리고 땀이 날 정도로 충분히 숨이 살짝 가쁠 정도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고요. 인생은 40부터님, 맞아요. 맛이 없어서 자동 다이어트 대신 그 맛이 없는 부분을 다른 스낵으로 채우면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롱프렌즈님, 첫째는 동생이 남긴 것까지 다 먹어버리는데 걱정이 돼요. 맞아요. 남긴 걸 먹는 게 되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아이들이 남기면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남긴 야채와 단백질만 먹습니다. 뭐 아이들이 스파게티를 남겼다, 피자를 남겼다, 재활용,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을 안 댄 부분은 잘라서 뭐 그 다음날 아침이라든지 제가 먹을 수 있게 돌리지만 굳이 아이들이 남긴 음식을 제가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음식 쓰레기를, 그러니까 음식 양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만들 때부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밥은 상대적으로 적게 놔주고 야채랑 고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놔줍니다. 근데 저랑 저희 남편이 쌀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쌀밥은 적게 먹는데, 제가 빵을 좋아해서 아이들이 다른 한식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빵을나 양식에 접하는 비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부분들을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크롱프렌즈님, 아빠가 생선 싫어해서 아이들은 생선 먹을게. 저희 남편이 생선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근데 너무 바빠서 집에서 식사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생선을 아이들에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주려고 하고, 아빠가 오시는 날은 고기랑 생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생선을 아이들 먹고 고기도 조금 먹고 이렇게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인생 40부터는 아이들 먹는 양을 제한한다기보다는 절대로 성장하는 아이들에 있어서 양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줄여야 될 거는 설탕, 그 다음에 하얀색 밀가루, 하얀색 쌀, 간식, 단 음료들, 이러한 것들은 양을 제한하는 게 맞죠. 하지만 건강한
식사를 제한하지는 말아주세요. 대신 늘 강조하지만 간식을 줄여주시고 간식을 건강하게. 그래서 옛날에 저희 엄마는 멸치를 이렇게 큰 멸치를 이렇게 바짝 볶으셔서 과자처럼 저희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놔주셨었거든요. 그리고 김도 구워서 놔주시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건강하고 덜 살이 찌는 간식들로 좀 대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는 모습 보면 더 먹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테레비를 보는 게 요즘 안 좋은 게, 테레비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뭐 먹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 예능도 먹으러 다니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막 너무 과하게 먹는 거를 보여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경향성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식욕과 성욕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식욕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조금 미디어를 통해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먹는 프로들을 많이 보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붉은 육류랑 달걀도 성인과 기준이 다른, 제가 예전에 영양소들에 대해서 비욘디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 님도 그렇고 SH 안 님도 그렇고 아이가 마른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되시는데요. 제가 마른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는지도 같이 공부를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의 엄마들을 보니까 치즈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즈를 조금 지방 함량이 적고 그러한 치즈들을 주면 조금 아이가 몸무게가 는다 해서 치즈를 주변에서 많이 주시던데, 제가 이 부분 다음에 다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부님,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체중이 조금 나가네요. 주 키로 간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로 몸무게가 100% 키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를 해주시고 간식을 줄이시고 몸무게를 빼신다기보다는 몸무게가 늘어나는 그 경향성을 좀 천천히 되게 운동을 많이 시켜주세요. 아이들은 절대로 몸무게를 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빼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한다면 뭐 말이 되겠지만, 빼기 위해서 아이에게 식사를 줄이는 것은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이 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BMI 계산을 해보시고, 만약에 아까 제가 앞부분에 있어요. 네이버 들어가셔서 아이의 키, 몸무게, 연령 넣고 BMI 계산하신 다음에 85%가 안 넘으시면 조금 운동을 신경 써주시는데 85%가 넘으시면 조금 적극적으로 몸무게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될 운명입니다. 성인 제로 칼로리 음식 많이 제가 천식과 제로 칼로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고 이 부분이 천식 내용은 아니라서 나중에 천식 내용을 다룰 때 혹시 음료수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얘기가 있잖아요. 단 음식을 먹으면 기침을 많이 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로 칼로리 이러한 음료들은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 아닌 다른 성분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건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옛날에 콜라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탄산수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탄산을 드셔야 돼서 콜라를 드시는 거면 굳이 요즘 탄산 음료 제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조금 대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갔네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제가 좋았고요. 2주 후에 저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해줄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또 몸무게가 늘고 싶은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줄지, 이 부분들을 다음에 준비해서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이게 처음이고 2월에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욘디 팀이랑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정이 끼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하고 저는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한 또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